엄마가 그렇게 된 게 다 형 때문이야. 그 말 한마디가 두 사람의 남은 인생을 갈라놓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두 형제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왜 이 형제는 이렇게 싸우고 있고 도대체 형은 어떤 잘못을 했길래 동생이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밝은 희망이 생기길 기도합니다. 자, 이제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마당 한가운데 오래된 감나무가 서 있었다. 잎사귀 끝마다 저물어가는 햇빛이 걸려 있었고 그 빛 아래로 두 형제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안방에서 들려올 때마다 형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동생은 말없이 손톱 밑 흙을 파내며 시선을 감추었다. 한때 아버지가 돌보던 감나무는 더 이상 손길이 닿지 않은 채 잎만 무성하게 번져 있었다. 마당에 깔린 먼지 속에는 세월이 굳은 듯 고요했고 그 고요 속에서 형제의 숨소리만 느리게 섞이고 있었다. 형은 오래된 손목시계를 만지작거리며 입을 열지 못했다. 아버지가 물려준 시계였다. 시계는 멈춘 지 오래였고 시간을 맞춰야 한다는 생각조차 이제는 사치처럼 느껴졌다. 동생은 그 시계를 볼 때마다 자신이 지키지 못한 약속들이 함께 멈춰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어머니의 기침 소리는 점점 깊어졌고 그 소리가 벽을 타고 마루 끝까지 번져왔다. 형제는 동시에 시선을 들었지만 그 눈빛에는 각자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그날은 어머니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된 날이었다. 아침까지만 해도 괜찮다던 얼굴이 저녁 무렵엔 숨이 가빠져 있었다. 의사는 이미 여러 번 경고했지만 형제는 서로를 탓하듯 침묵으로 견뎠다. 형은 도시에 남아 일하느라 어머니를 자주 찾지 못했다. 동생은 그런 형을 원망하면서도 자신 또한 어머니 곁에 머무는 게 점점 버거워지고 있었다. 돌봄이란 한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고 피로는 죄책감보다 먼저 찾아왔다. 밤이 깊어가자 어머니는 형제를 불렀다. 숨결마다 짧은 기침이 섞였고 창가로 스며든 달빛이 이불 위를 희미하게 물들였다. 형은 그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동생은 머리맡에 있던 약통을 정리하며 시선을 피했다. 어머니는 천천히 형의 손을 잡았다. 서로 싸우지 마라 그 말 한마디가 유언처럼 들렸다. 이어 어머니는 두 아들의 손을 겹쳐쥐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나 없을 때도 함께 있거라. 그 말은 이별의 예감 속에 담긴 부탁이었다. 형제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손을 맞잡고 있었다. 이불 아래서 어머니의 손끝이 차가워져 갔다. 작은 한숨이 마지막 숨결처럼 이어졌고 그 순간 방 안의 시간은 멈춰 있었다. 형은 울지 않았다. 대신 어머니의 손등을 천천히 매만지며 눈을 감았다. 동생은 등을 돌려 눈물을 삼켰다. 그리고 그날 밤 형제는 한마디의 맹세처럼 같이 모시자는 말을 서로에게 건넸다. 그러나 그 다짐은 오래가지 못할 운명이었다. 장례는 마을회관에서 조용히 치러졌다. 마을 사람들은 효자들이지 끝까지 어머니를 지켰다며 위로를 건넸지만 형제의 마음속에는 어딘가 공허한 틈이 남아 있었다. 형은 회사로 복귀해야 했다. 장례 마지막 날 그는 동생에게 일주일만 더 부탁한다고 말했다. 동생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빛에는 불만이 스쳐갔다. 형이 떠난 뒤 집안은 빠르게 적막해졌다. 어머니의 방엔 아직도 그녀의 체온이 남아있는 듯 했지만 그 온기는 날이 갈수록 희미해졌다. 시간은 흘렀다. 한 달이 또 한 달이 지나며 형제의 연락은 줄어들었다. 동생은 홀로 남은 집을 관리하며
형이 보낸 돈으로 간신히 생활을 이어갔다. 그러나 돈보다 필요한 것은 함께라는 위로였다. 형은 도심의 아파트에 살며 주말마다 오겠다는 약속을 여러 번 했지만 일이 많다는 이유로 번번이 미뤄졌다. 동생의 마음속엔 원망이 자라났고 그 원망은 시간이 지날수록 굳어져 갔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형이 오랜만에 집에 찾아왔다. 감나무 아래엔 낙엽이 쌓여 있었고 감이 하나둘 떨어져 있었다. 형은 마당을 둘러보며 말했다. 생각보다 잘 관리했네. 그 말은 칭찬처럼 들렸지만 동생의 귀엔 가벼운 비아냥처럼 스며들었다. 당신이 해봤어? 밤마다 새벽까지 어머니 방 정리하던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동생의 목소리는 떨렸다. 형은 잠시 침묵하다가 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라고 말했다. 그 말은 서로의 상처를 더욱 깊게 갈랐다. 그날 이후 형제는 다시 만나지 않았다. 명절에도 제사에도 각자의 일정이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을 피했다. 마을 사람들은 형제 사이에 무슨 일 있었냐고 물었지만 누구도 진실을 알지 못했다. 어머니가 생전에 남긴 유언은 그렇게 서서히 희미해져 갔다. 감나무 아래에 놓였던 두 개의 의자는 먼지와 낙엽에 덮였다. 형제가 함께 앉았던 자리엔 바람만이 잔잔히 머물렀다. 10여 년이 흘렀다. 형은 도시의 건설회사를 맡아 분주한 나날을 보냈고 동생은 마을에서 홀로 농사를 지으며 늙어갔다. 그 사이 집은 낡아갔고 감나무는 가지가 비틀린 채로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어느 해 여름 마을에 폭우가 쏟아지던 날 형은 우연히 들은 소식에 귀를 의심했다. 동생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이야기였다. 병실 문 앞에서 형은 오랫동안 서 있었다. 문을 열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 사이 병원 복도에는 희미한 소독약 냄새가 퍼지고 있었다. 그는 결국 문고리를 잡지 못한 채 복도를 돌아 나왔다. 마음 한구석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돌아서는 발걸음마다 함께 지키자던 그날의 약속이 머릿속을 스쳐갔다. 그날 밤 형은 오랜만에 어머니의 유품 상자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낡은 손수건, 오래된 사진 몇 장, 그리고 시계 하나가 들어 있었다. 멈춰있던 시계는 여전히 같은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다. 형은 그 시계를 손에 쥔 채 눈을 감았다. 초침이 움직이지 않아도 마음속의 시간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유언이란 말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남겨진 자들이 서로를 붙잡아주는 마지막 다리였다는 걸. 하지만 그 다리를 그는 너무 쉽게 끊어버리고 말았다. 바람이 창문을 스치며 지나갔다. 형은 그 바람 속에서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는 듯했다. 서로 싸우지 마라. 그 목소리는 오랜 세월을 건너와 가슴 깊은 곳을 울리고 있었다. 서울의 새벽은 늘 같은 빛깔이었다. 회색빛 유리창 사이로 흩어진 가로등 불빛이 형의 책상 위를 비추고 있었고 그 불빛 아래엔 쌓인 서류와 계산기, 그리고 아직 멈춰 있지 않은 벽시계가 있었다. 초침은 정확히 돌고 있었지만 형의 마음속 시간은 이미 오래전에 멈춰 있었다. 형은 한밤중에도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보고서를 정리하다가도 문득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를 스쳤다. 서로 싸우지 마라. 그 말이 들릴 때마다 손끝이 굳었고 눈앞의 글자들이 희미하게 번졌다. 그는 고개를 흔들며 머리를 눌렀다. 지금은 일해야 할 시간이지 생각할 시간이 아니야. 그 말은 스스로를 다그치는 주문이었고 동시에 회피였다. 하지만 새벽이 밝아오면 언제나 그 회피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졌다. 커피 향이 식어가며 공기 속으로 번질 때마다 형은 가끔 창밖을 바라봤다.
그 너머로 떠오르는 햇살이 감나무 잎사귀 위로 스며드는 장면이 불현듯 머릿속에 그려지곤 했다. 도시의 새벽에도 그는 여전히 시골의 마당에 있었다. 거기엔 어머니의 그림자와 동생의 숨소리가 겹쳐 있었다. 어느 날 우편함에 낡은 봉투 하나가 꽂혀 있었다. 보낸 사람은 윤재 동생의 이름이었다. 형은 봉투를 꺼내 들고 잠시 망설였다. 열어보지 않아도 그 안에 담긴 말의 무게를 이미 알고 있었다. 형, 감나무 아래 의자에 낙엽이 쌓였어. 눈이 녹고 다시 봄이 왔는데 형이 오던 날처럼 나무가 새순을 내고 있더라. 어머니가 계실 땐 그 나무가 그렇게 높게만 보였는데 지금은 내 어깨보다 조금 높게 느껴져. 아마 마음이 작아진 탓이겠지. 형, 어머니의 방 아직 그대로야. 언제 와서 한번 봐. 이불도 시계도 다 그대로 있어. 짧은 글이었지만 형은 오래도록 읽었다. 편지의 글씨는 삐뚤고 흐릿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함께라는 단어가 묻혀 있었다. 그는 봉투를 접으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래, 나도 가야겠지. 그러나 그렇게 중얼거린 뒤에도 그는 결국 책상 앞에 다시 앉았다. 며칠 뒤 그는 출장 일정을 핑계로 시골을 찾아가려 했지만 회사에서 예기치 않은 계약이 잡혔다. 그는 결국 전화를 걸었다. 이번 주엔 어렵겠다. 다음 주쯤 갈게. 수화기 너머로 동생의 짧은 대답이 들렸다. 그래, 다음 주. 그 짧은 말 속엔 오래된 단념이 섞여 있었다. 형은 전화를 끊은 뒤에도 한참 동안 핸드폰을 내려놓지 못했다. 동생의 집엔 봄이 늦게 왔다. 마당의 감나무는 아직 앙상했고 바람이 불면 가지 끝이 부딪혀 맑은 소리를 냈다. 동생은 툇마루에 앉아 그 소리를 들었다. 밤 공기 속에서 심장이 자주 두근거렸고 숨이 가빠졌다. 의사는 더 쉬어야 한다고 했지만 그는 쉬는 법을 몰랐다. 그는 하루에도 몇 번씩 어머니의 방 문을 열었다. 방 안에는 여전히 그날의 공기가 남아 있었다. 어머니의 수건이 걸려 있고 벽에는 사진 몇 장이 빛바랜 채 걸려 있었다. 그중 한 장엔 어머니가 감나무 아래서 웃고 있었다. 그 옆엔 형과 자신이 서 있었다. 그는 손끝으로 사진의 표면을 어루만지며 조용히 속삭였다. 우리 참 어렸네. 밤이 깊을수록 심장은 더 빠르게 뛰었다. 그는 고개를 들고 천장을 바라보았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밤의 숨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그때 잡았던 형의 손, 그리고 그 손에서 느껴졌던 따뜻함. 그 따뜻함이 세월 속에서 식어버린 것이 무엇보다 아프게 다가왔다. 그는 벽에 기대어 천천히 눈을 감았다. 어머니의 유언이 다시 들려오는 듯했다. 서로 싸우지 말아나 없을 때도 함께 있거라. 그 목소리가 바람처럼 방 안을 스쳐갔다. 그는 손을 들어 허공을 더듬었지만 그 손끝엔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다. 그의 초여름 형이 다시 마을에 내려왔다. 출장길에 잠깐 들르는 것처럼 말했지만 사실 그 마음속엔 두려움이 있었다. 지금이라도 가야 한다. 그 생각 하나로 차를 몰았다. 마을 입구의 길은 예전과 달리 좁아져 있었다. 잡초가 길가를 뒤덮고 있었고 집 앞 감나무는 한층 더 자라 있었다. 형은 차를 세우고 잠시 마당을 바라봤다. 햇살이 나무잎 사이로 떨어지며 먼지 입자들이 공중에서 천천히 흩날리고 있었다. 그 장면이 마치 오래된 필름처럼 느리게 재생되었다. 문을 두드리자 동생이 나왔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엔 피로가 고여 있었다. 왔네. 짧은 인사였지만 목소리는 낮고 담담했다. 형은 무거운 마음으로 신발을 벗고 들어섰다. 식탁 위엔 간단한 반찬이 놓여 있었다. 된장국, 멸치볶음, 김한장.
형은 숟가락을 들었지만 손이 떨렸다. 몸은 좀 어때? 나아질 거야. 아니, 나아진 척이라도 해야겠지. 그 말에 형은 말을 잇지 못했다. 동생은 밥을 한술 뜨고 조용히 말했다. 형, 어머니 방 한번 들어가 봐. 형은 천천히 방으로 들어섰다. 햇빛이 얇은 커튼을 통과해 바닥에 길게 비치고 있었다. 이불 위엔 손수건 하나가 접혀 있었다. 어머니의 냄새가 아주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는 그 손수건을 손에 쥐며 마치 어머니의 체온을 다시 느끼려는 듯 눈을 감았다. 그때 문가에 서 있던 동생이 말했다. 그 손수건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날 형 손에 쥐어주셨던 거야. 그날 형이 잠깐 나가 있었을 때 어머니가 내게 그걸 전해주시더라. 형한테 꼭 전해라. 그런데 그 말을 나는 아직 못 지켰지. 형은 손수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이제라도 전해줘서 고맙다. 하지만 동생은 미소 대신 짧은 한숨을 내쉬었다. 고맙다는 말보다 그때 형이 있었더라면 좋았을 거야. 며칠 뒤 형은 다시 도시로 돌아갔다. 그리고 몇 주가 지난 어느 날 밤 폭우가 쏟아지는 소리와 함께 전화가 울렸다. 윤재 씨가 위독하십니다. 마을 이장의 목소리였다. 형은 서류를 던지고 차로 달려나갔다. 고속도로는 비에 젖어 있었다. 전조등이 무릉덩이에 반사되어 눈부셨다. 와이퍼는 쉴 새 없이 움직였지만 시야는 흐릿했다. 그는 입술을 깨물며 계속 중얼거렸다. 조금만 더 빨리.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는 고개를 숙였다. 동생은 이미 숨이 멎은 뒤였다. 창밖엔 천둥이 울리고 창문 틈으로 빗물이 스며들고 있었다. 침대 위엔 희미한 미소가 남은 얼굴이 있었다. 그 곁에는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다. 봉투에는 형에게라는 글씨가 또렷했다. 형, 내가 형을 미워한 적이 없었어. 다만 기다리다 지친 것뿐이야. 감나무 아래 묻은 손수건은 어머니의 마지막 인사야. 형이 그걸 꺼내면 아마 어머니도 나도 편히 쉴 수 있을 거야. 다음 생이 있다면 그땐 꼭 형이 먼저 약속을 지켜줘. 형은 그 편지를 품에 안고 울었다. 그 울음은 오랫동안 멈추지 않았다. 병원 복도엔 빗소리와 함께 그의 흐느낌이 섞여 있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온몸이 떨렸고 마음속에서 함께 있거라는 어머니의 음성이 다시 울려 퍼졌다. 그날 밤 형은 병실 밖을 나와 주차장으로 걸었다. 비가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고 그는 그 빗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물줄기가 얼굴을 덮었지만 그는 그 물을 닦지 않았다. 마치 죄를 씻기라도 하듯 그 비를 그대로 맞으며 고개를 들었다. 멀리서 번개가 번쩍였다. 그 빗속에서 형은 감나무와 어머니 그리고 동생의 얼굴을 동시에 떠올렸다. 그 기억들이 한순간에 얽혀 그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었다. 그날 이후 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며칠을 보냈다. 회사에 전화를 받지 않았고 문 밖으로 나가지도 않았다. 오직 편지와 손수건만을 손에 쥔 채 그는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시간은 흐르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 시계는 다시 멈춰 있었다. 그리고 어느 새벽 그는 조용히 일어나 차에 올라탔다. 목적지는 단 하나였다. 감나무 아래 그가 지키지 못한 약속의 자리. 국도를 따라 흐르는 안개는 흡사 기억의 잔해처럼 도로를 덮고 있었다. 형은 오랜 시간 동안 아무 말 없이 운전대를 잡고 있었다.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은 느리게 흐르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 시간은 멈춘 채로 되감기고 있었다. 차 안엔 동생이 남긴 편지가 조용히 놓여 있었다. 그 편지 위로 아침 햇살이 스며들며 종이의 결을 따라 빛이 번졌다.
그는 문득 그 종이를 쓸어보며 생각했다. 이렇게 부드럽게 써내려간 글씨를 나는 왜 그동안 단 한 번도 읽어주지 못했을까? 라디오에서는 옛 노래가 흘러나왔다. 어머니가 늘 흥얼거리던 트로트였다. 그는 손을 뻗어 라디오를 껐다. 침묵이 차 안에 내려앉았다. 그 침묵은 불편하지도 낯설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 속에서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숨소리를 제대로 들었다. 그 숨이 너무 깊고 무거워 마치 누군가의 이름을 대신 부르는 듯했다. 마을 입구에 표지판이 보였다. 봉안리. 어머니의 손길이 아직 남아있을 것 같은 이름이었다. 그는 속도를 늦추며 차를 세웠다. 그리고 문을 열었다. 한여름의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그 바람엔 흙냄새, 풀냄새, 그리고 오래된 시간의 냄새가 섞여 있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속삭이듯 말했다. 이제야 돌아왔네요, 어머니. 마당으로 들어서자 눈앞에 감나무가 서 있었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은 나무줄기엔 이끼가 자라 있었고 가지마다 새들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나무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그 나무는 어머니의 손처럼 넓고 단단했다. 어릴 적 두 형제는 그 나무 아래서 숨바꼭질을 했고 어머니는 마루에 앉아 웃으며 그들을 불렀다. 그 웃음이 햇살처럼 마당에 흩어지던 시절이 있었다. 형은 그 기억들을 하나씩 떠올리며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하얗게 빛이 스며드는 천이로 햇살이 부서지고 있었다. 이 손수건이 여기 있었군요. 그는 천천히 중얼거렸다. 동생이 편지에 남겼던 말, 감나무 아래 묻은 손수건, 그건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내게 남긴 거야. 그 문장이 머릿속을 천천히 울렸다. 그는 조심스레 손으로 흙을 파기 시작했다. 삽이 흙을 가를 때마다 마치 무언가를 해방시키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의 손길, 동생의 웃음, 그 모든 기억이 한 번에 되살아나는 듯했다. 그리고 마침내 손끝에 부드러운 천의 감촉이 닿았다. 그는 숨을 멈췄다. 그것은 분명히 어머니의 손수건이었다. 조심스레 들어올리자 천이 햇빛을 받아 은은히 빛났다. 그는 손수건을 입술 가까이 가져갔다. 비누 냄새와 햇살 냄새가 섞여 있었다. 그 냄새는 시간보다 오래된 온기를 품고 있었다. 어머니. 그 한마디가 입술에서 흘러나오자 그의 어깨가 크게 떨렸다. 그는 울지 않으려 했지만 눈물이 이미 목을 지나 흐르고 있었다. 형은 천천히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섰다. 현관의 공기는 오랜 세월의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방마다 먼지가 내려앉아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어머니의 흔적은 그대로였다. 이불은 반듯하게 개켜져 있었고 벽에 걸린 달력은 10년 전 그날의 날짜에서 멈춰 있었다. 그는 거실로 나와 시계를 바라봤다. 초침은 멈춰 있었고 그 시계가 멈춘 시각이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시간이란 걸 그제야 깨달았다. 그는 손끝으로 시계 유리를 천천히 닦았다. 유리 너머로 흐릿하게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다. 그 얼굴에는 세월보다 깊은 후회가 묻어 있었다. 그는 부엌으로 향했다. 부엌에는 여전히 어머니가 쓰던 냄비와 찬장이 있었다. 그 찬장 문을 열자 오래된 된장 냄새가 퍼졌다. 그 냄새가 가슴을 덮쳤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 냄새 하나에도 어머니의 손길이 느껴졌다. 식탁 위엔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다. 된장국 끓일 땐 마늘을 조금만 넣어야 한다. 그 필체는 분명 어머니의 것이었다. 그는 종이 한 귀퉁이를 손끝으로 쓸며 조용히 웃었다. 이렇게까지 세세하게 가르쳐 주셨는데 나는 정작 그때 귀 기울이지 않았네요. 밤이 깊어지자
형은 어머니의 방에 누웠다. 천장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창문 너머로 별빛이 희미하게 들어왔다. 그는 손수건을 가슴 위에 올려두었다. 그 천의 감촉이 마치 어머니의 손 같았다. 그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기억의 문이 열렸다. 그날 밤 어머니의 숨소리가 점점 약해지던 순간 자신이 그 옆에 없었다는 사실이 다시 떠올랐다. 그때 동생이 잡았던 손, 그 따뜻한 온기, 그 모든 것이 자신에게까지 닿았을지도 모르는데 그는 그 자리를 비워두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던 날 그는 회의실에 앉아 있었다. 서류를 넘기며 계약서에 서명하던 손끝이 그 시간 어머니의 손끝과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었는지를 이제야 실감하고 있었다. 그가 쥐고 있던 것은 돈이었지만 잃은 것은 사랑이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한참을 울었다. 그 울음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늦게 찾아온 이해였다. 사랑은 순간에 머무르지 않고 세월을 돌아서라도 반드시 제자리를 찾아온다는 걸 그는 처음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제야 그는 어머니의 마지막 미소가 왜 그렇게 평온했는지 알 것 같았다. 형은 새벽녘이 다가올 무렵 동생의 편지를 다시 꺼냈다. 종이의 끝이 조금 닳아 있었지만 글씨는 여전히 생생했다. 형, 사람이 가장 외로울 때는 혼자 있는 시간이 아니라 누군가를 기다리면서 그 사람이 오지 않을 때래요. 그래도 나는 형을 기다렸어요. 끝내 오지 않아도 언젠가 감나무 아래에서 만나리라 믿었어요. 그는 그 문장을 읽으며 천천히 눈을 감았다. 눈앞에 어린 윤재의 얼굴이 떠올랐다. 감나무 아래에서 자신을 따라다니던 어린 동생, 늘 형, 나도 같이 하자고 말하던 그 목소리. 그 목소리가 세월을 뚫고 귓가로 스며들었다. 미안하다, 윤재야. 그때 널 외롭게 만든 건 사정이 아니라 내 마음의 벽이었어. 그 벽을 부수는 게 이렇게 늦어질 줄 몰랐구나. 그는 편지를 품에 안고 마당으로 나왔다. 달빛이 감나무 잎사귀 위로 부서지고 있었다. 그 빛 아래 그는 손수건을 조심스레 나무 밑에 내려놓았다. 새벽이 열리기 전 공기가 차가웠다. 형은 두 손을 모아 감나무 앞에 앉았다. 바람이 불어 잎사귀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가 마치 대답처럼 느껴졌다. 그는 천천히 속삭였다. 어머니, 이제야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윤재야, 이제 내가 더는 기다리지 않아도 되겠지. 그는 그 자리에 오랫동안 머물렀다. 바람이 머리카락 사이를 스쳤고 새들이 첫 울음을 터뜨렸다. 하늘의 색이 점점 옅은 주황으로 바뀌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손수건 위에 손을 얹었다. 손끝에서 따뜻한 기운이 전해졌다. 그것이 환상인지 기억인지 몰랐지만 그는 잠시 눈을 감고 그 온기를 느꼈다. 그리고 속삭였다. 이제는 나 자신을 용서해도 될까요? 그 순간 멀리서 감나무 가지 사이로 새벽 햇살이 스며들었다. 그 빛이 손수건 위에 머물렀고 천이 은은히 빛났다. 그는 그 빛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아주 오랜 세월을 돌아서야 닿은 가족의 약속이 그 빛 속에 있었다. 그는 천천히 뒤돌아섰다. 감나무의 그림자가 길게 뻗어 그의 발끝을 따라왔다. 그 그림자는 함께 걸었다. 그는 그제야 알았다. 함께 있다는 건 떠나간 사람들의 흔적을 품은 채로 지금 이 순간을 살아내는 일이라는 걸. 그는 그렇게 걸었다. 아침 햇살이 등을 감쌌고 그의 그림자는 점점 짧아지며 마당 한가운데에 머물렀다. 마치 그곳이 시간이 멈춘 마지막 자리인 것처럼. 그날 이후 형은 오랫동안 고향집에 머물렀다. 마당의 감나무 아래에서 아침을 맞는 일이 그의 하루가 되었다. 새벽이면 안개가 들판을 감싸고 닭 울음소리와 함께
먼 산이 천천히 윤곽을 드러냈다. 그는 그 고요한 풍경을 바라보며 이토록 평범한 시간들이 왜 그토록 귀한 것이었는지를 이제야 알 것 같았다. 집안에는 여전히 어머니의 냄새가 남아 있었다. 부엌의 찬장, 방 한켠의 베개, 그리고 벽에 걸린 사진들. 그는 매일 아침 그 사진을 닦았다. 사진 속 어머니의 미소는 변하지 않았지만 그 미소를 바라보는 자신의 표정은 날마다 달라지고 있었다. 그 미묘한 변화를 느낄 때마다 그는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정리되어 가는 걸 느꼈다. 어느 날 형은 어머니의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다. 책상 서랍 안쪽 깊숙한 곳, 동생이 남긴 편지들 사이에 끼워져 있었다. 표지는 바랬지만 글씨는 또렷했다. 1989년 6월 14일. 아이들이 싸웠다. 둘 다 잘못했는데 먼저 손 내밀 줄 아는 게 진짜 어른인데 이 아이들이 나중에 서로를 지켜주며 살아가면 좋겠다. 그는 한 장, 또 한 장 넘기며 읽었다. 페이지마다 담긴 짧은 문장들이 그의 마음을 천천히 파고들었다. 사람은 결국 가족으로 돌아오는구나.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 목소리가 방 안에서 작게 메아리쳤다. 며칠 후 형은 마을을 돌기 시작했다. 이장 집 앞에서 농사 짓는 노인과 인사를 나누고 슈퍼에 들러 간단한 식료품을 샀다. 사람들은 처음엔 낯설어했지만 곧 그를 따뜻하게 맞이했다. 도시에서 성공했다더니 다시 내려왔네. 이젠 그럴 때가 된 거죠. 형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 미소에는 옛날의 단단함 대신 오랜 시간의 후회가 녹아 있었다. 그는 낮에는 마을회관 청소를 돕고 저녁이면 감나무 아래서 혼자 앉아 있었다. 햇살이 질 무렵 나무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면 그 그림자 위에 앉아 동생과의 대화를 떠올렸다. 그 침묵 속에서 그는 비로소 같이 있는 것이란 말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다. 함께 앉아 있던 시간, 서로를 바라보던 눈빛, 아무 말 없이도 알 수 있던 온기. 그 모든 것이 가족이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여름이 지나가고 있었다. 감나무엔 초록빛 열매가 열렸다. 형은 매일 아침 나무 밑을 쓸며 감을 바라봤다. 그 열매는 점점 붉은 빛을 띠기 시작했다. 그 색이 짙어질수록 그의 마음 속에서도 무언가가 무르익어 가고 있었다. 가을이 되자 마을 사람들은 감을 따기 시작했다. 형도 사다리를 놓고 조심스레 가지를 잘랐다. 손에 감이 닿을 때마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잡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감 껍질에 묻은 햇빛이 따뜻했고 그 온기가 손끝에 오래 남았다. 그는 그 감으로 작은 단지를 만들었다. 감식초였다. 어머니가 생전에 하시던 방식 그대로 감과 물 그리고 약간의 설탕만 넣었다. 그 단지를 마루 아래에 두며 그는 혼잣말처럼 말했다. 어머니, 이건 오래 걸려도 괜찮아요. 천천히 익어가는 게 더 진한 맛을 내니까요. 겨울이 왔다. 첫눈이 내리던 날 형은 마루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흰 눈이 조용히 쌓이고 있었다. 감나무 가지마다 눈송이가 얹혀 있었다. 그 광경이 마치 흰 꽃이 핀 듯 아름다웠다. 그는 무심코 손수건을 꺼내 펼쳤다. 그 천 위로 눈송이가 한 줄기 떨어졌다. 그 눈이 녹아 천을 적셨다. 그는 그 장면을 오래 바라보았다.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온기였다. 그는 그제야 알았다. 잃은 사람은 떠나지 않고 시간의 다른 쪽에서 여전히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그 깨달음은 말이 되지 않았지만 그의 가슴 한가운데에 따뜻하게 스며들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윤재야, 내가 보고 있지? 나 이제야 형이 됐어. 그 말 뒤로 눈발이 더 세차게 흩날렸다. 감나무 아래 두 개의 의자가
눈 속에 반쯤 묻혀 있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그 의자 위에 앉았다. 손수건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그 손수건 위에 떨어지는 눈을 바라봤다. 그 후로도 수년이 흘렀다. 형은 마을에 남아 조용히 살아갔다. 감나무는 해마다 감을 맺었고 그 나무 아래엔 늘 새 생명이 머물렀다. 봄이면 마을 아이들이 와서 뛰어놀았고 형은 그 아이들에게 종종 감을 따주는 사람이 되었다. 그 아이들 중 한 명이 물었다. 할아버지, 이 나무는 왜 혼자 있어요? 형은 잠시 생각하다가 미소 지었다. 이 나무는 혼자가 아니란다. 두 사람이 함께 심은 나무니까. 아이들은 고개를 갸웃하며 웃었고 그 웃음이 마당을 가득 채웠다. 밤이 되면 형은 그날의 일을 일기장에 적었다. 오늘도 감나무는 잘 버텼다. 나는 아직 그늘 아래 있다. 짧은 문장들이었지만 그 문장마다 어머니의 필체가 스며 있는 듯했다. 어느 해 가을 감이 유난히 많이 열렸다. 형은 나무 아래서 감을 따며 중얼거렸다. 이만하면 됐지, 윤재야. 이제 내 목까지 잘 지켰어. 그때 바람이 불었다. 잎사귀가 흔들리며 빛이 흩어졌다. 그 빛 사이로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신육 마지막 새벽. 그 겨울, 형의 기력이 약해졌다. 눈이 내리던 새벽, 그는 마루에 앉아 감나무를 바라봤다. 벽난로의 불빛이 작게 흔들렸고 그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그 얼굴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손수건을 가슴 위에 올려두었다. 천이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 순간 감나무 위에서 한 마리 새가 날아올랐다. 새의 날갯짓이 공기를 가르며 멀리 퍼져나갔다. 아침이 밝자 마을 사람들은 그를 감나무 아래서 발견했다. 눈 위에 손수건이 반듯하게 놓여 있었고 그 옆엔 감한 알이 떨어져 있었다. 누군가가 올려놓은 듯 그 감은 붉고 단단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감나무 아래에 묻어주었다. 동생이 묻혔던 자리 바로 옆이었다. 그 두 무덤 위로 감잎이 흩날렸다. 햇살이 그 잎사귀 사이로 부서지며 마당을 환하게 덮었다. 몇 년 후 마을에 새로 이사온 부부가 그 집을 관리하게 되었다. 그들은 마당을 정리하다가 감나무 아래 묻힌 작은 상자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손수건 한 장과 편지 한 통이 있었다. 이곳을 지나는 사람에게. 이 손수건은 한 어머니의 사랑이고 이 편지는 두 형제가 지키지 못한 약속의 흔적입니다. 하지만 약속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기억하고 바라보는 한 그 마음은 계속 살아 있습니다. 그 부부는 그 상자를 다시 묻었다. 그리고 그날 밤 감나무 아래에서 서로 손을 잡았다. 별빛이 그들의 손등 위로 흘러내렸다. 그 순간 누군가의 미소가 바람 속에서 스쳤다. 그건 아마도 오래전 어머니의 얼굴이었을 것이다. 감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계절이 바뀌어도 그 나무는 변하지 않았다. 봄에는 새싹이 돋고 여름에는 잎이 무성해지고 가을에는 감이 붉게 익어가며 겨울에는 눈을 받아 하얗게 잠들었다. 그 나무 아래에는 언제나 누군가의 이야기가 머물렀고 그 이야기의 끝에는 늘 함께 있거라는 한 문장이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문장은 마치 계절의 숨결처럼 언제나 누군가의 마음속으로 번져가고 있었다.